지난 2월 중순 발사에 실패했던 H3 대형 로켓 발사가 또다시 재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현지에서 매우 논란이 되고 있고 또한 한국과도 비교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실패하면서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일본은 특히 지금까지 로켓 발사 성공률 97%라는 타국 대비 매우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은 물론이고 작년에 이어서 연달아 로켓 발사를 실패한 상황인데요. 또한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는 뜻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로켓 발사 실패와 더불어 한국과는 왜 비교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새로운 주력 로켓이죠. 가고시마현의 H3 엔진을 탑재한 1호기가 2차 발사를 실패한 건데요. 지난 1차 발사 때에는 카운트다운이 종료된 뒤에도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우주국 작사는 현지 공영방송 NHK에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2차 발사를 기약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1차 때와는 달리 발사까지는 성공했습니다. 1차 때의 원인도 일부 노이즈 제거 등 별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2차는 반드시 성공한다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로켓의 제1, 2단 분리 이후에 제2단 엔진의 점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우주국 작사는 파괴 신호를 기체에 보내고 즉시 로켓은 공중 파괴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1차에서 엔진 점화가 제대로 안 된 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2차에서 엔진의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인 치명적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H3 로켓 실패는 지난해 10월 고체 연료 로켓 입실론 6기에 연이은 상황인데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이날 원인 규명을 위한 대책본부를 곧바로 설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발사에 실패했다면서 다시 챌린지를 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로켓 발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번 로켓 실패가 관심받고 또 논란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로켓은 일본 정부의 야심작으로 작사와 미쯔비시 중공업이 14년간 개발한 것입니다. 발사 실패 소식이 들리자 미쯔비시 중공업의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도 보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57m의 H3 대형 로켓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 2,060억엔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고 여기에는 다이치3라는 지구 관측 위성까지 탑재되어 위성 발사 로켓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현재의 주력 로켓 H2A의 차세대 로켓이 되는 H3는 저비용화를 시키고 발사 능력을 향상시켜 세계의 위성 발사 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었지만 정부나 작사에는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위성 로켓 발사 시장에서 지금까지 발사 성공률이 높은 일본에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할 걸로 기대된 것이죠. 또한 H3 로켓은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보급하는 무인 보급선 화성 위성 탐사기도 발사 예정이었죠. 즉 일본의 향후 20년간의 우주 개발을 책임지고 개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 일부 누리꾼들은 잘했다, 다음에 성공하면 된다고 격려를 했으며 1차 엔진은 성공했다면 그 역시 절반의 성공이니 앞으로 다시 도전하면 될 것이라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의 분위기는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는 중대한 발표가 곧 전달이 되었는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로켓 부분 사장이자 도쿄 이과대의 오가사와라 히로시 교수에 따르면 제2단 엔진은 H2A와 거의 같은 것을 계승해 사용하고 있어 거의 바꾸지 않았으며 H2EA에서는 이와 같은 트러블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됐는지 전혀 모른다 라고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말한 겁니다. 사실상 H3 대형 로켓이 예전 것과 거의 다른 게 없는데 발사가 안 됐다며 이유 불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면 일본의 우주 개발 전략 자체가 연장이 되어버린다. 매우 크다고 하면서 이번 발사 실패가 단순히 재도전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작사 관계자 역시 충격적이고 실패 원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알 수 없다라면서 매우 일어나기 힘든 실패라고 생각한다. 조기의 원인을 못 찾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사 관계자는 로켓 발사의 실패 원인을 빠르게 찾지 못하는 경우 신뢰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일본 위성 발사 로켓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교도통신은 일본 로켓은 다른 나라 로켓보다 발사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흠이긴 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특징이었다며 지금까지 많은 로켓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지만 이번 사업은 특히나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점이 뼈아프다면서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로켓 발사 실패 원인에 따라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걸 우려하는데요. 앞서 논의된 대로 H3 대형 로켓 설계 자체가
그냥 답이 없는 상태로 연결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엔진 설계 자체부터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도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투입된 2조 원의 사업이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본의 국민들은 관련 기사에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라며 공분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제트 사업이 종료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 국산 부품을 사용한 최초의 여객기를 개발하려다 최근 10조 원의 개발 비용을 날리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에 분노하는 것은 제트 사업도 그렇고 이번 로켓 사업도 국책 사업과 다름없었기 때문으로 혈세가 수십조 원씩 투입된 각종 국책 사업이 줄줄이 실패하는 모양새로 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들은 정부의 특혜를 입는 기업으로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H3 로켓 사업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과 정부 합작으로 비슷한 꼴이 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의견도 나오면서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우주 관련 분야에서 미국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우선 일본의 전문가들은 사실 일본의 고체연료 로켓과 한국의 고체연료 로켓이 같은 뿌리라고 하는데 이는 둘 다 미국에서 액체 혹은 고체연료 관련한 로켓 기술을 애초에 습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가 한국은 최근 고체연료 로켓 발사에 성공했으며 주변국에 놀라움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상공의 고체 로켓이 발사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이 ICBM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견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2년 뒤에 군사용 위성 로켓 발사를 가시화하고 있을 정도로 순항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면서 위성 발사 사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의 로켓 관련한 분야에서 투입된 인원은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받은 사업 비용도 적을 것이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당국은 아르테미스 사업부터 해서 달 관련 각종 사업을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은 소행성 착륙을 비롯해 굉장한 성과를 이뤘지만 이런 불안한 모습도 연출을 했는데요. 반면 한국은 로켓은 곧 미사일 기술이며 이것이 방산 분야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사위성은 물론이고 장차 한국의 ICBM 등 활용 분야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는 방산 분야와 우주 분야를 동시에 개발하는 맥락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각종 노하우와 자본이 민간과 국가가 연계하며 더욱 강력한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책 사업이 각종 법안과 행정 절차에 묶여서 방산과는 따로 놀며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며 우주 분야 역시 오랜 관료주의 및 각종 불합리로 인해 개발이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한국은 방산은 국가 안보이며 죽고 사는 문제라 국방 자체이기에 여기서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미국도 달 탐사를 하는 와중에 다누리호를 이용해 핵심 작업을 맡긴 것으로도 관측되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자국 중심주의로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첨단 분야에서는 꾸준히 한국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신뢰와 실력을 둘 다 갖춘 국가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국제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들어 우주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와 국제적인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면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우주 탐사 최대 화두는 바로 달이며 달 탐사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누리의 성공적 발사 가운데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우주 과학 분야의 강자인 룩셈부르크와 협력 MOU를 맺는 등 유럽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우주 개발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인 반면 한국은 동북아에서 유럽 우주국과 함께 우주 정거장, 달 개발 등의 동시 개발을 가속화하는 단계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미국 나사는 지난 12월 한국과 아르테미스 달 화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국과 대화를 했고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범위 등을 논하며 우주 개발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0수년 전부터 국방 우주 분야를 국가에서 리드하며 민간이 따라가 성공적인 방향을 이뤘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현재 일본은 국가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하며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H3 로켓으로 차세대 위성 사업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